지난 편에서는 주식 주문을 넣고 체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결시킨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직 입고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고 그럼 언제 입고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주식이 아직 입고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 주문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금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업체에서는 비로소 상품을 포장해서 배송하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식 주문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제 단계를 맞춰야 주식이 입고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결제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곧바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는 종목별로 하루에만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만 건까지 일어납니다. 이 거래를 실시간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거래를 건별로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모두 건별로 결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수정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자칫 전체 결제 시스템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결제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장이 끝나면 그날의 주문을 모두 정리한 다음 차액만큼만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액 거래 방식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날의 주문을 모두 정리한 다음 차액만큼 결제를 하려면 이 거래 당사자들의 주문을 1차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관이 1차적으로 각각 거래 상대방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이 주식과 대금의 결제 이행을 보증한 다음 얼만큼의 주식을 지급해야 하는지, 얼만큼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산출 확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이 업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산 업무는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거래를 1차적으로 청산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주식과 자금을 주고받아야겠죠. 이렇게 주식 거래 청산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청산의 다음 업무로서 확정된 채권 채무를 실제로 주고받아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게 됩니다. 즉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 업무를 바로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합니다. 그럼 주식과 자금은 어떻게 주고받게 될까요? 결제할 주식과 대금은 물리적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대신 계좌 간 대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주식 입고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주의 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서 출고해야 할 수량만큼의 주식을 증권사 계좌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증권사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 계좌에 대체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의 매수 주문을 받은 증권사 계좌로 다시 대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별 투자자의 증권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것이죠. 대금 지급 역시 한국예탁결제원 결제 계좌를 사용합니다. 다만 자금이체망으로는 한국은행 금융망을 사용합니다. 우선 투자자의 매수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출금되어야 할 금액만큼의 자금을 증권사 계좌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자금을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 계좌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 주주의 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 계좌로 다시 대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별 주주의 증권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또 다른 부수 업무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에 정산해주는 업무도 필요합니다. 증권 거래세를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업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바뀌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주 명부의 주주를 바꿔 쓰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식이 결제되기까지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 곧바로 주식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주식의 모든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입장에서는 이 절차들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제에는 정확히 얼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일까요? 결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내가 주식을 거래한 날 기준으로 T+2 거래일 되는 날 주식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T는 거래일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판매 후 이틀 뒤가 아니라 굳이 T라는 용어와 이 거래일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결제가 바로 물리적인 일수가 아니라 거래일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래일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한국거래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를 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거래를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밖에도 공휴일 등 거래를 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공휴일이 없는 주간이라면 월요일에 주식을 구매할 경우 플러스 2 거래일이 되는 날이 수요일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다만 목요일에 주식을 구매하면 플러스 2 거래일이 되는 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실제로 목요일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일마다 입고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플러스 1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역시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역시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2 거래일인 월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빠른 편입니다. 외국에는 플러스 3 거래일부터 플러스 5 거래일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 계좌에 주식 입고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식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의 기본 목적은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을 거두려면 주식 매도까지 맞춰야 합니다. 주식 매수를 마친 우리는 이제 매도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주가 변동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